그럼 이제 이어서 잠시 흐름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0.91% 상승한 13,715포인트를 종가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경제 캘린더 이슈에 4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월 실업률 이 두 가지가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라 투자 예산안 관련한 연설도 있었습니다. 또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오늘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마스터님? 네, 사실 뭐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면은 이번 주 좀 다사다난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오늘 딱 이렇게 여러 가지가 터졌네요. 그죠? 이제 좀 정리를 한 번 더 한 차례 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옐런 발언이 최근 문제였죠, 사실. 맞습니다. 네, 옐런 발언이. 지금 일단은 모니터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사실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증시가 조정세 내린 거는 옐런 발언 이후다라고 제가 어제부터 강조를 했는데 네, 시장의 뷰가 사실상 드러나는 게 고용지표 이후일 것이다 라고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방향성 자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고용지표 값에 의해서 증시의 상황 그리고 금값의 상황이 변동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에 대한 체제였고, 지금 금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증시가 좀 상승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옐런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했다는 건 돈을 줄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돈을 줄이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FOMC에서 나오려면은 어떤 상승된 고용에 대한 지표값이 연출이 드러나야 된다. 꼭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였는데, 자, 그래서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이유는 과연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된 상향 수치값이 나올까?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만약 이게 하회하거나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룬다면은 증시가 다시 재반등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였어요. 노란톡에서 또 강조를 네. 해주셨네요. 오늘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늘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 인지하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증시가 다시 신고점이 갱신할까요? 라면은 저는 유예 기간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방향성이 유예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유예 기간이 있다. 네, 아직은 유예 기간이 있다. 자, 지금 21시 30분 한국 시간은 발표 뜬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떴어요. 제가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를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은, 자, 화면 좀 잠깐 치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거는 이제 미국 전역의 산업 전반적인 고용 수치값이에요, 사실상. 자, 농업을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난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왔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예측치가 64만 명으로 측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달 4월 2일 날 발표가 되고 91만 명이 떴어요. 야, 이거 경제 회복 이런 거 아니야? 파월이 즉각 진화에 나섰죠. 아직 아니야. 연속된 거 좀 확인해야 돼. 라는 상황 내에서 이제 이번 주 옐런이 갑자기 고용에 대한 지표 발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시기가 도래했나? 이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 지표 한번 확인하고 가자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왜냐? 어쨌든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재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페드예요, 페드. FOMC에서 전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파월 입에서 지난달 4월 9일 날 멘트를 뱉었습니다. 고용 수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도 고용이 지난달과 같이 엄청난 상회를 육박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옐런의 발언 가능성이. 그럼 시장은요, 조정세를 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염두가 된 거죠. 근데 오늘 발표가 떴습니다. 예측치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측치가 100만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통계치가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 26만이 나와버렸네요. 자, 굉장히 적게 네, 나왔습니다. 앵커님하고 한번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표 값으로 본다면은 옐런의 힘에 어떻게 발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일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의구심이 생기죠. 이거 당분간 딜레이 되겠네. 미국은 아직이네. 왜냐? 이 다음 파월이 이제 어떤 연설이라든가 멘트를 던질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봐봐. 연속된 거 좀 확인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증시에 대한 재상승값을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옐런의 발언으로 시장이 조정세를 줬다면은 이 지금 지표가 말하는 게 곧 옐런의 발언을 바로 뒤집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역시 수치값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발언보다. 왜냐면은 FOMC 의장이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던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용에 대한 수치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60분 봉이에요. 자, 이게 옐런 발언이죠. 옐런 발언에 대한 효과죠.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시황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랠리를 다시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그렇게 견해를 비추잖아요. 고용지표 발표하자마자 예상치를 너무 하회하는 숙박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급슈팅이 나와버리는데 오늘 이 추세가 유효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 유효하다고. 시장에는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자,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단기 지지값에 대한 랠리가 이 포인트에서 육박을 했는데 자, 오늘 오히려 미장 개장이 아니라 21시 30분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미개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증시 반영 즉각적으로 나와 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나요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높습니다. 오늘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제가 누누이 이제 시황이랑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뭐 이거에 대한 뷰가 틀렸네 맞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고용지표 확인하면 방향성 나온다고 언급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한지. 지금 채팅하시는 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왜 중요한지. 예, 이게 네. 제일 중요해요. 월요일부터 강조해 주셨죠. 예, 너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다시 우상향에 대한 랠리로 나온다. 이건 인지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오히려 지금 기조를 더 추가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거 다시 지지층 랠리 받고 내려가는 거네. 자, 최근 60분 봉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했던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네. 차트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 드렸었죠. 자, 이 추세죠, 여러분들. 이 추세.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엘리언트 3파에 대한 지지층을 정확하게 맞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전일 저점 포인트가 이게 쉽게 깨지지 않는 저항선에 해당이 돼요. 저항선. 회장님, 지금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가 범위가 어디까지 열립니까? 15,000까지 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채널 구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랠리성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시황 연결되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다시 연출 드러났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럼- 어제 13,500 구간에서부터 다시 14,000포인트 돌파하는 장기 트레이딩을 이어가도 괜찮다고 한 게 이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늘-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세요. 네, 오늘을 노란톡 기점으로 들어오세요.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박스랠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얘기 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뷰를 정확하게 측정을 드리고 왜 신고점이 다시 재돌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파월이 기조 안 바꾸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제 파월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또 해봐요. 비슷한 얘기를.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점을 또 재강조를 해버리는 순간 옐런의 발언이 바로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옐런이 발언이 이슈가 됐던 건 전 연준 의장이고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이례적인 상황을 펼쳤기 때문에 증시에 조정값을 줬지만 지금 이렇게 고용 지표가 나와버리면 파월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거 봐, 연속된 거 확인하고 가자 했잖아. 아직은 아니야. 라는 기조를 유지할 게 지표값으로 시장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연출을. 그러면은 오늘 상승에 대한 랠리 기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값이 이제 약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약세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념 가져보세요. 부양이라는 건 달러를 찍어내는 행위예요, 사실상. 근데 채권 매입을 축소를 단행한다는 건 달러를 이제 줄이는 걸 천천히 줄여나갈게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을 축소한다는 소리인데 부양을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면은 달러 초강세가 나와버리는 게 그 이유에서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즉각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용지표 발표 뜨고 나서 여러분들 고용지표 발표 뜨고 나서 오히려 부양이 좀 딜레이 될 것 같으니까 달러가 하방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렇죠. 자,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좀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 달러 차트를 좀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좀 봐야 될 차트가 한 번은 있어요. 자, 부양에 대한 상황이 연결되면요, 시장에 대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제가 저번에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건데 이거 임팩트 셉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달러 계속 하방 나오죠. 오늘 완전히 음봉세 들어가는데 보이시면은 자, 여러분들 2012년도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 할 때 이때 보세요. 1년간 상승 모멘텀을 그려가죠. 지금 이번에 움직이는 양보다 비교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네모칸 보이시죠? 왼쪽에. 지금 여기가 14년도입니다. 왼쪽이 2014년도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지금 코로나19 터진 다음부터 달러가 하방값 내려온 양이에요. 자, 채권 매입, 긴축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고 딱 발표 터지면요, 여러분 답 없어요. 그냥 달러 수직 상승합니다, 한 번에. 보이시죠? 이때 유로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자,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모색이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나왔죠. 이거 좀 더 내려간다예요. 그죠? 조금 더 내려. 아직도 하방값이 남아있다는 전제가 깔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6월이나 9월에 고용 지표가 실제로 연속된 게 확인이 되고 그 가능성이 시사됐어. 그러면은 이제 6월이나 9월 이제 전체 회의에서 세계 회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은 좀 가능할 것 같아. 이게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 이러면요, 이제 재료를 던지고 그 다음부터 이런 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올해 이거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지금 행운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전에 2014년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달러가 좀 더 약세가 보이면서 다시 또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시기에 대한 걸 잘 그죠. 알아야겠네요. 왜 지금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요, 1년 동안 그 모멘텀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유로존이 과연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오히려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 왜 지금 옐런의 금리라든가 달러 값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냐면 달러 공급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에 바로 드러나요. 자, 달러가 이렇게 수직 상승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금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하락이 드러나요. 네, 금값은 반비례하겠죠. 그죠? 네.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포인트가 드러날 거고, 그때 다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 더 짚어주신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58%의 비율은요, 유로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값에 도달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건 왜 하락했어요, 여러분들? 유로존에 대한 테이퍼링입니다, 여러분들. 반대 통화인 유로존에서 채권 매입 축소를 단행하니까 달러가 수직 하락해버려, 그때는. 이게 출구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수익을 쉽게 내고 싶으시다면은 파월의 입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를 시작에 대한 가능성을 시작하면은 그때 그냥 유로 매도 찍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오버를 유지해봐요. 기회예요, 그냥. 아, 그럼 파월 시장에 발언이 있으면 바로 유로 매도를 찍어라. 그죠? 왜냐면요, 파월에 대한 발언은요, 실제로 지금 현 의장이잖아요. 네. 그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옐런이야 재무부 장관이고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떡밥을 던지고 재료만 던질 수 있을 뿐이죠. 근데 파월은 달라요. 파월은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상황이. 아, 네. 자, 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미국에 대한 출구 전략이죠. 이걸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고용지표가 연속된 수치로 나와서 이제 어떤 실제 가능성에서 시사를 대고 잭슨홀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재료를 던진다면 이 왼쪽과 같은 차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근데 반대 통화인 유로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출구 전략을 모색했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지금 시황은. 여태까지 달러가 약세가 드러났던 거는 달러는 여태까지 돈을 풀지 않았던 성향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달러 공급량을 퍼부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매입을 한 달에 120조 이상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유로존은 어떻게 됐어요? 유로존은 원래 찍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반응이 달러 값에 대한 하방으로 돌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면 그냥 V자로 들어가는 거죠, 상황이. 이게 시황이에요. 이게 출구 전략을 기점으로 아예 상황이 전환이 된다는 뜻인데, 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제가 혹여나 무서운 건요, 여러분들이 혹시 반대 매매할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진짜 그때는 힘든 상황으로 가거든요. 왜냐면은 출구 전략을 모색했는데 유로를 매수 지어봐요. 유로를 이제 매수 지어봐요. 그러면요, 정말 진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돼요. 제가 그거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오히려 반대로 매도 보고 오버롤을 가져갈 전략을 유지해야 될지 이거를 측정해야 될 단가에서 오히려 유로를 매수 보는 일, 골드를 매수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고용지표 연속된 것만 드러나면 이제 한 방이 있겠네. 그 타이밍을 주목해서 그럼 바로 매도 시점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이 있어요. 제가 오래된 제 회원들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2017년도에 이거를 먹었어요, 실제로 오버롤을 해서. 이거 뭐 볼 게 없네요. 유로요. 그냥 매수 보고요. 이것만 하면서 가끔씩 소통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요, 다시 한번. 그죠? 이게 시황이 드러나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엔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금리 인상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리 인상에 대한 형태는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박스에 대한 단순 랠리. 이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은요, 이미 시장이 다 살아나고 채권 매입 축소 다 단행하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거를 몇 년 전부터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차트에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부양책을 줄이는 스타트업, 채권 매입 축소에서부터 발단이 시작된다라고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한 딜레이가 된 거죠, 출구 전략이. 네. 그러면 달러가 추가 약세 들어가고 골드 강세 들어가고 나스닥 다시 회기 들어가고 이 모멘텀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 파월 의장 발언 시점에 나와야 되는 그런 뜻인가요? 그럼요. 이때 만약 다들 좀 지금은 완전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포지션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신고점을 갱신 목표가로 다시 한번 들이대는 게 오히려 좋아 보여요, 저는. 야, 이거 추가적으로 조정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직은 더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대응 포커스를 유지할 만한 전략이, 차트 보시죠, 잠깐만. 전략이 다시 한번 모색이 된다고 드러나는 장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말 금요일 시간 내주셔서 이 프로그램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이 꼭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때 프로그램을 봐서
매도를 했고 좋은 수익을 봤다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프로그램 받고 파월 의장 연설 때 딱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봤다. 이런 말씀 시청자님께 듣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나중에 꼭 듣고 싶어요. 네. 오버롤 해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왜 시황을 알아야 되냐면 가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차트에 답이 있다. 네, 차트에 답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 올해는 못 봤어요. 올해 올해는 보지 못했다. 올해 본 사람은 없어요. 다 떠나요. 이 시장을. 왜냐? 힘든 연속을 보내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모멘텀을 구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능동적으로 눌리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철학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녹아들어야 돼요. 변화하는 게 이거를 감지하고 지금 옐런에 대한 발언 그리고 고용지표가 의미하는 게 옐런에 대한 발언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죠. 사실상. 파월 발언 전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시장을 계속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대응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해왕님의 설명 또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실전 투자 백티기 승부 해왕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설명 더 추가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고 온 주제가 있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관한 연설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이 굉장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네. 노란톡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딩 타임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소통 시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